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85세까지 살지 못할까요?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 하지만 85세, 90세를 넘기지 못하고 중간에 건강을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치명적인 습관, 5가지가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최소 10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85세까지 살지 못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그냥 하지 마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 습관이 왜 위험한지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그 대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85세,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길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공감 앤드 사례 소개.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이 약 80세, 여성은 86세 전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85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부터는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고 생활 습관의 차이가 그대로 수명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건강하게 지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매일 야식과 술을 즐기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결국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면서 삶이 급격히 짧아졌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70대였던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걷고 소식을 실천하며 사람들과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현재 90세를 넘겼지만 여전히 혼자서 장도 보고 취미 활동도 즐기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60세 이후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치명적인 습관만 제대로 피하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85세,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 습관. 1.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60세 이후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습관이 바로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흡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이 쉽게 올라가며 결국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조용한 죽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은퇴 후 거의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3년 만에 체중이 10kg 늘고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또래의 다른 분은 매일 아침 30분씩만이라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지만 80세가 넘어도 큰 질환 없이 스스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주 2에서 3회 가벼운 근력 운동활용, 밴드 운동, 스쿼트 등 1시간 이상 앉아 있다면 반드시 5분씩 일어나서 움직이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얼마나 움직였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걷고 근육을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장수의 열쇠입니다. 2. 짠 음식과 늦은 밤 식사.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짠 음식과 늦은 밤 식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김치, 찌개, 젓갈처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장질환,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70% 이상이 소금 섭취와 직결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늦은 밤 식사, 즉 야식 습관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게 되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늦은 밤에 혈당 상승이 쌓이면 당뇨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늦게 라면이나 찌개를 즐겼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혈압약, 당뇨약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었고 결국 만성 신부전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대의 또 다른 분은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마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80세가 넘도록 혈압약 한 알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줄이기. 짜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과한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는 국물은 남기는 습관 들이기. 저녁 식사는 가급적 7시 이전 가볍게 마치기. 야식이 당길 때는 따뜻한 물이나 과일 조금으로 대체하기. 여러분, 늦은 밤에 짭짤한 한 끼가 단순한 즐거움 같지만 사실은 건강을 갉아먹는 조용한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저녁은 가볍게. 이것이 장수로 가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3. 약과 술에 의존하는 습관.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약과 술에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나 수면제를 습관처럼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장기간 의사의 지시 없이 남용하면 위장, 장애와 간 손상은 물론 기억력 저하와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 남용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만 먹자 하면서 매일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몸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은퇴 후 늘어난 시간이 술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은 단순히 간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고혈압, 당뇨, 치매 위험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특히 60세 이후 음주는 젊을 때보다 대사 속도가 느려져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즐기던 한 어르신은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또래의 다른 분은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80세를 훌쩍 넘겨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하기. 가능하다면 생활습관 교정, 운동, 명상, 수면 위생을 통해 약 사용 줄이기. 음주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줄일수록 건강이라는 사실 기억하기. 여러분, 약과 술은 단기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진짜 장수 비결은 약과 술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4. 혼자만의 생활, 사회적 고립.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혼자만의 생활,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조용히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도 더 큰 사망 위험 요인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 치매, 면역력 저하를 불러와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배우자와 사별한 뒤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결국 우울증과 초기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또래의 다른 분은 혼자 살아도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주 12회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80세가 넘도록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 1에서 2회라도 친구, 가족, 이웃과 약속 만들기. 동호회, 봉사, 교회, 사찰 모임 등 소속감을 주는 활동 참여하기. 취미생활, 노래, 악기, 운동, 여행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맺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고립되면 오래 살기 힘듭니다. 관계는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것이 85세, 90세 장수로 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5. 정기 검진과 예방 관리를 게을리하는 습관. 마지막 5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정기 검진과 예방 관리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픈 데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암, 심혈관 질환, 당뇨 같은 병은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60대 어르신은 건강검진을 5년 넘게 받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복통이 심해져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또래의 다른 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 치료했습니다. 덕분에 초기 암을 조기에 발견해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받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수치는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암 검진, 위, 대장, 간, 폐 등은 나이에 맞춰 꼭 챙기기. 치과, 안과, 청력 검진도 소홀히 하지 않기. 여러분, 병은 미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알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 검진은 돈과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보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 앤드 전문가 조언.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85세, 나아가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실천 해법과 전문가들이 권하는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습관 만들기. 전문가들은 운동은 약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 스쿼트, 아령, 밴드 운동.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마다 5분은 꼭 일어나서 움직이기. 이 습관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식습관 다이어트. 의학자들은 소금과 늦은 밤 식사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 5g 이하. 국물은 남기기, 김치, 젓갈은 소량만. 저녁은 가볍게, 가급적 7시 이전 마무리. 야식은 따뜻한 물, 우유, 과일로 대체. 이렇게만 해도 혈압과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약과 술 줄이기.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맞게만 복용. 통증과 불면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먼저 접근. 술은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이라는 원칙 지키기. 전문가들은 특히 60세 이후에는 절주가 아니라 금주를 권장합니다. 그만큼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관계 맺기와 사회적 교류.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장수의 비밀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였습니다. 주 1에서 2회 이상 친구, 가족, 이웃과 소통하기.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참여하기. 새로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 만나기. 마음을 열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다섯째,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기 검진은 빠짐없이 받기. 기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 암, 치과, 안과, 청력 검진도 함께 챙기기. 전문가들은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결국 장수의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을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단 하나, 조금 귀찮더라도 오늘부터 실천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실제 습관. 자, 그렇다면 90세 이상까지 장수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를 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꾸준한 걷기와 활동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일정 거리를 걷고 집안일이나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으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움직임이 곧 약이 된 것이죠. 둘째, 소식의 식습관입니다. 과식을 하지 않고 소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단순한 식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키나와 장수촌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과 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 함께하는 식사, 작은 대화가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넷째, 꾸준한 배움과 호기심입니다. 책을 읽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뇌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이런 뇌 활동은 치매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도 감사하다라는 마음가짐이 장수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끌지 않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걷고, 소식하고, 교류하고, 배우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85세까지 살지 못하는지, 그리고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 짠 음식과 늦은 밤 식사, 약과 술에 의존하는 생활, 혼자만의 생활과 사회적 고립, 정기 검진과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 이 5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은 충분히 85세, 나아가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